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B손해보험입니다. 일단 DB손해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좀 자주 말씀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 금리 상승, 숨겨진 최대 수혜 기업, 역대 최대 실적, 갱신, 폭발적인 성장, 이제 시작, DB손해보험, 보험주 주목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비해서 대략 한 두 달 정도, 두 달 정도가 지난 시기에 주가는 한 12%? 이 당시 주가가 57,400원이니까 현재 주가는 64,700원입니다. 한 10% 이상, 한 12% 정도의 주가 상승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 저도 이제 DB손해보험에 투자하고 있고요. 중간에 추가 매수까지 하면서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지만 수익금은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절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대의 가장 안정적인 핵심 기업, 필승 텔레그램, 채팅방 내용, 계좌 신고가 갱신, DB손해보험 금리 인상 최대 수혜. 이 당시에 주가가 61,300원이고 현재는 한 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꽤나 역시나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더 분석해드렸죠. 금리 상승은 앞으로도 지속된다. 고금리, 숨겨진 최대 수혜기업, 압도적인 성장 지속, DB손해보험. 그러니까 2주 전쯤에 음봉에서 분석해드린 내용이고, 사실 이때 당시 대비해서도 역시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죠. 특히 장이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은 주가가 괜찮아요. 따라서 지금에 봤을 때에는 고평가 영역이 아니겠느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번 금요일 미국장이 역시나 꽤나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한국장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조정에서 지지라던가 혹은 변곡점에 대한 그런 시그널이 보일 경우 아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현재 투자 중이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제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년 10% 이상의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 돌입을 하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꽤나 안정적인 그런 실적 성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대략 한 10%가량의 그런 실적 성장이 있는 곳이고 그에 반해서 시가총액은 대략 한 4조 5천억이에요. 실적은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9,200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고 PR은 5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ROE는 15가 넘습니다. 배당수익률도 2020년도부터 5% 이상으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대주주가 이제 주식담보대출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배당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가치 제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왜냐면 현재 오너일가의 주식 중에 90% 이상의 주식담보대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금리가 상승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런 금리 상승분을 이제 배당으로 이제 상쇄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는 역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배당주를 특히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금리 상승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좀 향하시는 분들은 DB손해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료 인상, 보험 실손보험에 대한 그런 비용이 인상이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죠. 사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문케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이 거의 금지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권이 바뀌면서 손해보험사들의 그런 보험료 인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가장 큰 인상폭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약간 1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기대감이 조금씩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이자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실적 증가도 있겠지만 보험료 자체적으로도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꽤나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리 인상,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보험주들이 수혜를 받는 이유,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이유는 이제 보험사들이 이제 보험료를 받게 되면 그 보험료를 그냥 예금을 한다거나 금고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죠. 대부분의 자금들을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비율이 훨씬 더 높아요.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금리도 올라갈 경우,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갈 경우 그 이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찍히기 때문에
보험사들, 특히나 핵심적인 보험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내년부터 이제 재무 회계 쪽에 대한 그런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 이런 것들도 꽤나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재무제표적으로 찍히는 그런 실제라던가 혹은 재고 자산 이쪽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서 사실 우량한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재무제표가 좋아지면서 큰 자금들,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보험료 인상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율에 대한 그런 증가, 특히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원금이 대부분 보장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재고 자산의 하락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적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기적인 면에서는 저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디지털 보험이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는 사실 기존의 보험사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사 이런 기업들이 좀 불리할 것이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만 하는 그런 보험사들이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시장 의견이 있었었는데 막상 펠레카 보니까 정반대예요. 여전히 기존의 보험사들이 디지털 보험까지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보험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 기준으로 매년 3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성장했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사실 주가에 대한 변동폭을 좀 차치한다면 리스크 요인이 딱히 안 보이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B손해보험에 대한 분석이었고 보험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금리 상승, 보험료 인상, 특히나 그 외에도 이제 성장성 자체도 꽤나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